허리 아프신 분들 자려고 누우면 어떻게 하세요? 옆으로 누웠다가 아프고 돌아 누웠다가도 아프고 무릎도 끌어안아 보고 다리 사이에 베개도 끼워보고 그러다가 결국 그나마 나은 이 자세로 버텨야겠다 하고 꼼짝 못하고 누워 계셨죠? 근데 더 억울한 건 그렇게 겨우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더 아프다는 거예요. 왜냐면 허리가 아파서 했던 뒤척임이 결국 밤새 허리를 혹사시켰기 때문이에요. 저도 2023년에 허리 디스크로 신경 성형술까지 받으면서 그 밤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였어요. 환자분들한테는 매일 디스크는 영원하지 않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게 제 얘기가 되니까 정말 무섭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으면서 찾은 허리 통증 환자가 오늘 밤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수면 자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이자 수면을 세부 전공으로 한 의사이고 직접 허리 디스크를 겪은 환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경험에서 절실하게 깨달은 것, 허리 통증 환자에게 수면 자세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 밤부터 바꿀 수 있는 수면 자세는 무엇인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디스크 치료라고 하면 운동, 주사, 수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하루에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숙면을 취하는 침대 위라는 것. 6시간에서 8시간 그 긴 시간 동안 허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가 치료 효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똑바로 서 있을 때 허리가 받는 압력을 100이라 해봅시다. 구부정하게 앉아 있을 때는 185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2배죠. 반대로 바른 자세로 누워 있을 때는 이 압력이 25 수준으로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수면은 허리가 진짜로 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자세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쉬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밤새 허리를 혹사시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2019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수면 자세가 척추 통증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수면 자세 하나만 바꿔도 허리 통증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의 가장 위험한 자세가 뭔가? 바로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근데 이 자세 은근히 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있으시죠? 가장 편한 자세가 그나마 이거라서 엎드려서 자요 하시는 분들 진료실에서 많이 봤어요. 이 자세는요, 3가지가 동시에 망가집니다. 허리가 과도하게 뒤로 꺾이고 허리 뒤쪽 관절에 압력이 집중되고 디스크 뒤쪽 압력도 증가합니다. 최악이죠. 거기에 목까지 한쪽으로 계속 돌린 상태가 되니까 허리, 목, 어깨가 전부 동시에 부담을 받습니다. 이 상태로 6시간 이상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치료받고 좋아지던 허리도 다시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자세는 꼭 피하세요. 자, 그럼 어떻게 자야 할까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척추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는 것, 척추 중립 자세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 정말 효과 좋은 2가지 자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권하는 자세는 옆으로 누워 자는 겁니다. 선생님, 옆으로 누워 자면 안 좋다던데요? 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포인트는 베개에 있습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웁니다. 그 상태에서 허벅지를 살짝 끌어올려 주고요. 어디까지 끌어올리냐면 허리가 편편해지면서 앞뒤로 꺾이지 않은 가장 편안한 중립 형태가 만들어질 때까지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만약 매트리스와 허리 사이가 좀 뜨는 느낌이 드시면 이 작은 베개를 허리 쪽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자세를 제일 많이 권해드려요. 자, 이렇게 되면 자는 동안 이 골반 회전을 잘 잡아주고 척추 전혈을 유지해주면서 허리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 자세가 골반과 척추를 중립 위치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2번째로 권하는 자세는 천장을 보고 바로 눕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함정이 있어요. 바로 누우면 허리 아래에 공간이 생기면서 허리가 과하게 뒤로 젖혀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 공간을 그냥 두면 허리 근육이 긴장한 채로 밤새 버텨야 되죠. 무릎 아래에 베개를 하나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허리 근육의 긴장이 풀려요. 디스크 압력도 줄고 척추가 편안하게 정렬되면서 통증 없이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수면 자세는 자는 동안 허리가 무리되지 않도록, 그리고 조금이라도 통증 없이 편하게 잘 수 있도록 해주는 용도라면요, 사실 허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망가뜨리는 건 자는 자세보다는 앉아있는 자세입니다. 특히 이런 자세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앉으면 허리 압력이 185까지 올라갑니다. 그냥 서 있을 때 거의 2배죠. 앉을 때는요, 누가 내 정수리를 당기다는 느낌으로
허리를 세워주시고요. 아랫배를 내민다는 느낌으로 골반을 바르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1시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아무리 좋은 자세로 앉아 있어도 오래 앉아 있는 것은 그 자체가 허리에는 독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허리 디스크는 생각보다 수술 없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평소에 나의 자세, 운동, 생활 습관 이 세 가지가 함께 따라올 때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허리 디스크로 힘들었던 저는 오늘 말씀드린 수면 자세로만 잡고 절대 엎드려 있지 않아요. 평소 앉아있는 자세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건 절대 어렵지 않아요. 수면 자세 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 시도해 보시고 앉는 자세 교정이 어렵다면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스트레칭 해주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파스 어디에 붙이고 계세요? 아프면 아픈데 허리 아프면 허리, 무릎 아프면 무릎. 근데요, 그렇게 붙이고 계셨다면 지금까지 파스 효과 반의 반도 못 누리신 겁니다. 직접 제 몸으로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파스가 효과가 없던 게 아니라 붙이던 위치가 틀렸던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 허리 디스크 환자였습니다. 치료 이후 충분히 휴식하지 못해서 아직도 불편감이 있어요. 의사가 되고 나서도 직접 무릎 통증에 목 디스크까지 겪었습니다. 저도 파스 정말 수도 없이 붙여봤습니다. 근데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지금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하나 황당하게 들으실 얘기가 있어요.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면 무릎이랑 허리 통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파스의 근본적인 효과를 관통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마지막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고장난 내 몸을 직접 치유하며 사는 의사 고장남 나건엽입니다. 일단 파스가 어떻게 통증을 잡냐면요, 이 파스 안에는 염증을 줄이는 소염 진통 성분하고 멘톨 성분 등등 뇌를 속여가지고 통증을 덜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주사를 맞을 때 다른 곳을 꼬집으면 주사 맞는 곳은 안 아픈 그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스 붙이고 있으면 따뜻하게 화끈화끈하게 만드는 성분도 있는데 이게 그 아픈 부위의 노폐물 청소를 도와줘요. 자, 그럼 이 많은 성분들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어야 효과를 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가장 흡수가 잘 될까요? 2023년 연구 그리고 2025년 연구에서 확인된 명확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선 파스는 먹는 약처럼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는 게 아닙니다. 딱 붙인 부위 바로 아래 조직으로 확산되고 근육까지 전달이 돼요. 이 전신 효과보다는 붙인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 작용하는 원리인 거죠. 그리고 아픈 부위 주변 한 7에서 8cm 내외에 붙였을 때 이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스가 정말 효과를 내려면 무조건 파스 성분이 잘 스며드는 정확한 위치에 붙여야 한다는 거예요. 효과를 못 봤다? 그럼 보통 위치를 잘못 붙이시는 겁니다. 위치가 틀리면 파스의 여러 성분들이 다른 곳에 퍼지겠죠? 정작 아픈 부위는 그대로 아픈 겁니다. 자, 이제 감이 오시죠? 딱딱한 뼈 위에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흡수 자체가 안 됩니다. 자,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 뼈에 붙인다? 효과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척추 한가운데 붙여버린다? 효과가 없어요. 딱 정리해 드릴게요. 근육이 있는 곳, 혈관이 많은 곳에 붙여야 약물이 제대로 스며들어요. 보통 주사할 때 주로 치료하는 부위들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뼈에 주사를 넣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위치 얘기 중에 가장 황당하게 들리실 게 하나 있다고 했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봐주세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안타까운 장면이 있습니다. 허리 아프다고 오신 분들 딱 척추 한가운데 파스를 붙이고 오세요. 거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거기가 제일 아픈 곳이니까 당연히 거기 붙이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는 딱딱한 뼈입니다. 이 파스는 이 조직과 근육에 스며든다고 했죠. 뼈 위에 붙이면 흡수가 안 돼요. 파스 낭비하신 거예요. 이 척추 중앙 말고 양옆 근육에 붙여야 합니다. 사실 허리 통증에 붙일 부위는 이 세세하게 들어가면 너무 많지만 급성으로 허리가 나갔다 싶을 때 붙이는 곳은 딱 이 두 군데예요. 이 요장늑근과 흉쇄장근, 이름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 허리뼈 바로 양쪽 옆에 만져보면 이 근육 부위가 딱 있죠. 그 근육이에요. 이 척추 중앙에서 살짝 옆으로 양쪽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바꿔도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가 제가 허리 치료할 때 항상 먼저 풀어주는 근육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파스가 도달할 수 있는 부위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다른 허리 근육들은 너무 깊이 있어서 파스가 닿기 어렵거든요.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허리가 아프면서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저린 방사통 있는 분들 계시죠. 이분들은 허리 말고 엉덩이의 이 넓은 근육, 이 대둔근 주변에 한 장을 더 붙이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이 근막이라는 얇은 막으로 전신이 이어져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척추에서 연결된 이 근막이 짧아지면 엉덩이 쪽까지 계속 당기게 됩니다. 이게 긴장을 계속 만들면서 방사통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사통이 있는 분들은 이 허리 옆 한 군데만 붙이지 말고 허리, 엉덩이 이 두 군데를 같이 커버해 주세요. 이 근막이라는 개념은 무릎 파트에서도 오늘 마지막 발바닥 파트에서도 핵심이 되는 개념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은 무릎입니다. 다들 무릎 아프시면 앞쪽에 이 슬개골에 딱 붙여버리세요. 이 앞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뼈입니다. 흡수가 안 돼요. 이 파스 낭비하기 딱 좋은 부위입니다. 무릎은요, 보통 앞쪽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안쪽이 아파요. 근데 이 통증 부위가 그렇다 해도 무릎은 원인이 이 뒤쪽에 있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허벅지 뒷면 근육을 햄스트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짧아지면 이 무릎이 이 굽혀진 모습이 돼요. 근데 우리는 걷기 위해서 무릎을 펴야 되잖아요. 굽혀진 무릎을 억지로 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앞쪽 근육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관절의 압박이 확 높아지면서 이 앞쪽 무릎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짜 원인은 이 뒤쪽이고 그것 때문에 앞쪽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무릎 앞쪽이나 안쪽이 아프신 분들은 이 뒤쪽 햄스트링 부위에 붙이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눌렀을 때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쪽도 같이 붙여주세요. 뼈에 붙이는 것만 조심해 주시고요. 여기서 한 군데만 더 추가한다면 저는 여기 허벅지 바깥쪽 이 장경인대 부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가 무릎 바깥쪽을 세로로 쭉 지나가는 두꺼운 지지 구조물이거든요. 여기에 긴장감을 같이 풀어주면 이 바깥쪽에서 걸리는 긴장감을 확 줄여주면서 무릎 이 안쪽 통증이 함께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 파스는 통증 부위 주변에 잘 흡수되는 곳에 붙여야 효과가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발바닥에 붙이는 게 무릎이랑 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면 무릎이랑 허리가 좋아진다. 처음 들으셨을 때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셨죠? 제가 진료실에서 설명드릴 때마다 처음엔 다들 믿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이 근막은 전신에 연결되어 있고 발은 그 연결의 맨 아래에 있어요. 이 발의 아치가 무너지거나 이 족저근막이 긴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팽팽한 긴장감이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고스란히 올라갑니다. 또 생활 패턴상 오래 서 있어야 해서 부담이 전부 발바닥에 몰려 계신 분들, 아래에서 쌓인 불균형이 이 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바닥을 풀어주는 게 이쪽에 있는 허리 통증, 무릎 통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저도 통증 잡으려고 별거 다 해봤거든요. 이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고 잡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텃발 디딜 때 뻐근함이 확실히 다르고 발이 덜 무겁습니다. 물론 이 발바닥 파스 하나만으로 디스크가 났거나 무릎 통증이 막 극적으로 달라지진 않아요. 이 전체적인 통증은 아까 말씀드린 부위를 함께 병행을 해야겠고, 통증이 심하면 병원에 와야겠죠. 그렇지만 일단 발에서 올라오는 긴장감을 덜어주는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발바닥에 불나도록 뛰어다니시는 분들 있으시면 오늘 밤에 발바닥에 파스 한번 붙여보세요. 진짜 극락이 따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냉파스, 온파스 헷갈리시죠? 의외로 이걸 어떤 것을 써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통증 부위에 열감이나 붓기가 있다. 냉파스. 그렇지 않으면 온파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급성으로 다쳐서 오신 분들에게 2-3일 정도는 냉찜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온찜질로 넘어가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냉찜질, 냉파스가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효과를 빨리 얻고 싶다고 많이 붙이시고 장시간 붙이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한 번 붙이고 아깝다고 12시간 이상 계속 붙이고 계시지는 마세요. 이미 파스 효과가 다 떨어진 상태로 그냥 붙이고 계신 거니까 최대 한 하루 정도 지났으면 새로운 파스를 써주세요. 간혹 작용 시간이 길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부 트러블, 피부 자극에 예민하신 분들은 파스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바르는 파스를 사시거나 치료를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 한 번에 한두 부위, 두세 장 정도면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파스는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버티게 해주는 도구이지 절대 근본 치료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꼭 병원을 찾아주세요. 언제 어떤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서 몸이 고쳐지는 속도가 확 달라질 수 있어요. 파스는 위치가 핵심입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 없이 정말 없어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오늘 그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장난 내 몸을 치유하며 사는 남자 고장남 나건엽입니다. 지금 보시면 멀쩡해 보여도 저도 사실 멀쩡한 구석이 많지 않아요. 등 통증으로 쓰러지고 직장암 수술을 받고 무릎, 어깨, 허리까지 차례로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위들을 전문으로 보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만든 건 어떤 자격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고장나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3년 허리 디스크로 걷지도 못할 정도가 되어서 신경 성형술을 받았지만 제대로 쉬지를 못해 아직도 무리하면 불편감을 달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허리 디스크에 관한 내용은 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제 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수술 없이 허리 디스크를 없앨 수 있는 진짜 효과적인 운동 딱 3가지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제가 환자로도 의사로도 직접 확인한 운동들만 가져왔으니까 집에서 꼭 따라해 보세요. 운동 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걸 모르면 운동을 해도 효과가 절반입니다. 디스크가 터졌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디스크가 뭐냐면요, 우리 척추뼈 사이에 트윅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거든요. 운동화 밑창에 있는 에어 쿠션 아시죠? 걷거나 뛸 때 충격을 흡수해 주잖아요. 디스크가 딱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척추에 무리가 가서 에어 쿠션이 뒤로 튀어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척추 바로 뒤에서 지나가던 신경을 꽉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 다리 저림, 엉덩이 통증 같은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세수하다가 갑자기, 양말 신으려다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참 잔인하게도 너무 익숙한 일상 동작에서 디스크는 밀려나게 됩니다. 지금 잠깐 체크해 보세요. 세수할 때, 머리 감을 때 허리를 앞으로 숙이시나요? 소파에 등을 말고 앉아서 핸드폰을 보시나요?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무릎을 굽히지 않고 허리로만 드시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디스크를 계속 뒤로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습관이 남아있으면 낫지 않아요. 이런 동작들은 일상에서 꼭 피해 주셔야 돼요. 그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정말 자연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어차피 수술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포기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희망적이게도 많은 경우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에이, 그냥 하는 말이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2025년에 발표된 연구가 있어요. 허리 디스크 환자 611명을 대상으로 8개 임상 연구에 걸쳐서 분석을 한 겁니다. 운동 치료를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통증, 기능장애, 허리 움직임의 범위, 삶의 질, 정말 모든 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코어 근육과 척추 안정성을 높이는 운동이 허리와 다리 통증을 줄이고 기능 개선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결론을 내린 거죠. 왜 그럴까요?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면 염증이 줄어들고 튀어나왔던 디스크가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주변 근육이 안정되면서 신경을 덜 누르게 됩니다. 이 3가지가 올바른 운동을 할 때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특히 코어 근육과 척추의 안정성이 좋아지면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압력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는 힘주어서 하는 운동보다는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반드시 함께 해줘야 합니다. 잘못된 운동을 열심히 하면 오히려 디스크가 더 밀려납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운동들은 아마 어디서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운동을 할 때 디스크 환자분들은 딱 한 가지 차이를 두고 하셔야 돼요. 무조건 디스크 압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운동들은 디스크 환자에게 비교적 안전하면서 실제 재활치료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운동들입니다. 자, 첫 번째 운동은 장요근 스트레칭입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허리만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허리 디스크의 숨은 원인 중 하나가 장요근이에요. 허리에서 시작하는 대요근과 골반에서 시작하는 장골근이 만나 이 장요근이라고 칭하고, 이 허리에서 시작해서 골반을 지나 허벅지 안쪽까지 연결되는 깊은 근육입니다. 쉽게 말하면 허리와 대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요. 이게 굳어 있으면 허리를 앞으로 잡아당기면서 이 디스크에 계속 압력을 줍니다. 이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분들 거의 다 이 근육이 굳어 있게 됩니다. 자세는 이렇게 합니다. 디스크 환자분들은 아직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자를 두고 시작하는데요. 스트레칭 하고자 하는 무릎을 바닥에 대고 반대쪽 무릎은 세운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의자를 두고 손을 짚어 지지하는데요. 주의할 것은
무릎이 발목을 넘어가지 않도록 위치를 시켜주고 어깨와 골반, 무릎이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둡니다. 그리고 골반을 살짝 뒤로 말아 호구를 시켜주고 이 무릎을 미는 것이 아니라 힙을 이용해서 밀어주게 됩니다. 이 동작들을 반복해 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앞쪽에 있는 장요근들이 강하게 당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칭이 왜 디스크에 좋냐면요, 굳어있던 장요근이 풀리면서 허리 척추에 걸리던 당김이 줄어듭니다. 디스크 주변의 긴장감이 낮아지는 거죠.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이 근육이 굳어 있으면 모든 효과가 반쪽짜리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대둔근 활성화를 위한 운동입니다. 그냥 다리 드는 운동처럼 보이는데요,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운동이에요. 엎드려서 힙 익스텐션을 한다 라고 하는데, 이 엉덩이 근육 중 대둔근은 척추를 뒤에서 받쳐주는 기둥 역할을 해요. 그런데 오래 앉아 있으면 이 근육이 잠들어 버립니다. 엉덩이가 일을 안 하면 허리가 그 일을 대신하게 돼요. 그럼 허리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대둔근을 반드시 깨워줘야 돼요. 우선 바닥에 엎드려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때 하지 말아야 될 동작이 있는데요, 다리를 더 높이 들어 올리려고 허리를 이렇게 들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높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엉덩이에 힘이 꽉 들어온 느낌이 중요합니다. 팁 하나를 드릴게요. 다리를 들기 전에 먼저 엉덩이를 살짝 조여주세요. 자, 힘주시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리를 들면 허리가 아니라 엉덩이가 일을 하게 되면서 근육이 강화될 거예요. 자, 꼭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엉덩이 근육이 깨어나면 허리가 혼자 버티던 힘을 나눠 가집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이 꾸준히 했을 때 가장 빠르게 변화를 느끼는 운동 중 하나니까 꼭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운동은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로 맥켄지 운동입니다. 저도 디스크 생겼을 때 이 운동 정말 많이 했어요. 허리 디스크 재활에서 가장 오래된 운동 중 하나인데요, 허리 아프다고 무조건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왜 효과가 있는지 알고 해야 안 다치고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리가 뭐냐면요, 디스크는 이 앞으로 굽힐 때 뒤로 밀려나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굽힐 때, 그럼 반대로 뒤로 젖히면 디스크가 앞으로 돌아오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맥켄지 운동은 이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디스크 환자들은 무조건 허리 디스크 압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해요. 자, 이걸 알고 의식하면서 운동을 하셔야 진짜 효과를 봅니다. 자, 우선 바닥에 엎드려 주시고 양손을 어깨 옆에 붙여주세요. 팔꿈치를 천천히 펴면서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팔꿈치 살짝 펴고, 이때 중요한 건 이 팔 힘으로 들지 않고 등을 밀어서 힘을 쓰고 이후에 팔에 힘을 주면서 상체를 밀어 올리셔야 하고, 골반은 바닥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 자세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허리에 힘을 빼고 허리는 신전됩니다. 자, 올라가서 10초 정도 유지했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만약 올라가는 과정에서 다리 쪽으로 저리 느낌이 심해진다 라고 하면 그날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동작들 정말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단순한 동작들에 가깝죠. 제가 이렇게 쉬운 동작들만 말씀드린 이유는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꾸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동작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꾸준히 하기 어렵잖아요. 하기도 싫고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정말 간단한 동작들만 소개를 드렸어요. 꾸준히만 하시면 이 동작들이 얼마나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는지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처음 오셨을 때 허리를 숙이는 것도 걷는 것도 제대로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출근도 힘들고 화장실 가는 것도 너무 조심스러워서 괴로우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허리 디스크였고, 초기에는 아무래도 통증 조절이 우선이라서 주사 치료를 하고 통증은 많이 줄었고요. 이후 재활 운동과 자세 교정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척추 안정화 운동, 코어 강화 운동 위주로 꾸준히 하니까 2달 만에 수술 없이 일상생활에서 거의 통증 없이 지내게 되셨습니다. 자, 모든 디스크가 운동만으로 해결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면 수술 없이 좋아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생각보다 수술 없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디스크의 위치나 신경압박 정도에 따라서 주사나 시술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또 위압감이 동반되거나 대소변 가는 것이 안 되는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면 운동으로 충분히 평범한 일상생활이 가능해질 만큼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저도 디스크 환자입니다. 지금도 무리하면 불편감이 남아 있습니다. 고장난 몸으로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의 방향이 틀리면 열심히 할수록 더 망가지죠.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운동할 때인지 주사 맞을 때인지 수술해야 하는 건지 방향을 결정해야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영상이 그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운동 영상 여러 번 보시면서 오늘부터 동작 딱 한 가지만 정해서 따라해 보세요. 분명 어느 순간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사라져 있을 거예요.